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문화방송은 연말 기획으로 강원도 민심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단독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집중 보도합니다. 그 첫 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강원 민심인데요.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올 초 대선 때와는 달리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9개월이 지난 이달 중순 강원 민심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더니 매우 잘한다와 잘하는 편이다가 41.4%, 잘 못하는 편이다와 매우 잘 못한다가 53.2%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1%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득표율은 전국 득표율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54.18%. 두 달 뒤인 5월에 실시된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긍정평가는 15%포인트 이상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27%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7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봐도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모두 부정평가가 50%를 넘었고 삼척권만 오차 범위내였습니다. 특히 춘천권의 부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부정평가가 40에서 50%포인트 이상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50대는 오차 범위 안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긍정평가가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12구 참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가 31.2%로 가장 높았고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다 25.2%, 경찰 등 질서유지 관련 기관 16.5%,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13.7%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 변합니다. 6일 지방선거 직전인 올해 5월과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내려가 39.7%,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올라가면서 33.2%, 정의당은 4%대로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9%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차는 7개월 만에 6.5%포인트까지 좁아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춘천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 강원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민심을 집중 보도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속초시가 교통 단속과 산불 감시 등에 활용되는 CCTV 설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속초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에서 CCTV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업체 H사는 속초시가 올해 지방선거 이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했습니다. 6월 말 낙찰 통보를 받았던 설악산 입구 교통안내 전광판 제작 설치건에 대해 속초시 담당 공무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타 업체와 계약하게 됐으니 양보하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또 다목적 CCTV 추가 설치 사업 과정에서도 속초시는 12배 줌이 되는 H사의 고성능 기기 대신 4배 줌만 되는 타 업체의 CCTV를 선택했습니다. H사는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은 물품에 상표만 바꿔붙여 납품하는 라벨 가리를 했고 특히 H사가 제출한 설계 도서 등이 해당 업체에 유출된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심의를 받는 도중에 그게 업체한테 다 넘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담당 주무관한테도 이거 너무하지 않냐. 내가 물었어요. 근데 위에서 시켰다. 어떻게 하겠냐. 계약만 남겨놓고 수도. 속초시가 지방선거 이후 고의로 자신을 배제하고 있다고 판단한 김 씨는 모두 4건의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1차, 2차로 나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속초시 담당 공무원들을 찾아가 물었지만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공무원이
전임 시장 시절 H사에 너무 많은 계약이 몰려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이제 편중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수의 시담을 하면서 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계약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나요? 그렇진 않죠. 많이 있지는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편중이 돼서. 실제로 그런지 이 두 업체에 대한 속초시의 수의 계약 현황을 전임 시장과 현 시장 재임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선거 전까지 H사는 134건에 57억 2,651만 원, H사가 민원을 제기한 상대 업체는 148건에 25억 4,009만 원이었지만 현 시장 취임 이후엔 H사는 2건에 535만 원, 상대 업체는 12건에 4억 4,860만 원이었습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결국 속초시가 수의 계약을 할 때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H사는 이번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 제보와 함께 수사기관에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을 정도로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높은 편인데요. 고령화로 인해 해가 갈수록 치매 인구도 늘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도 앞다퉈 치매 관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회관에 모여 앉은 어르신들이 지갑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 수놓는 자체가 치매를 예방하는 교육. 이 마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도 50여 명.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치매 예방 수업을 하면서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뿐 아니라 혹시 예전보다 더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신체 활동에 이상을 느끼면 곧바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멍을 쳐다보려면 집중력이 생겨지고 이 손을 움직이면 소근육, 배근육도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운동하는 거라고. 하지만 도내 치매 환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게 현실. 지난 2019년 6만 명대였던 치매 환자 수는 3년 새 7만 2천여 명을 넘었고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병률은 3년 평균 11%에 달합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이에 지난 9월부터 도내 18개 시군 약국 72곳과 미용실 36곳도 치매 예방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에서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약국과 미용실에서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를 지역사회에서 같이 돌보는 역할을 하고자 이런 계획된 취지였어요. 현재 춘천과 강릉에 있는 공공노인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치매 전문병동도 추가 설립됩니다. 오는 2025년 준공되는 치매 전문병동에서는 진단부터 재활, 작업치료 등 치매에 특화된 치료를 제공합니다.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이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진료할 수 있는 지난해 기준 치매 환자 1명당 의료 요양비 등 치매 관리 비용은 2,112만 원. 치매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법정 다툼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평창군이 이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장을 뽑거나 수익사업, 보조금과 관련된 재정관리 방안 등을 규약으로 정해 갈등 발생의 원인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동의 서류를 조작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마을 사업비를 횡령했다며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횡령인 걸 알았고. 마을 영농법인 대표는 공동재산인 마을회관을 아내 명의로 헐값에 매입하려다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마을 체육시설은 특정 단체가 전용 구장처럼 사유화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마을 대표를 뽑거나 마을이 함께 추진하는 수익 사업과 관련해 주민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농촌에서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빚는 갈등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상황. 평창군이 이런 마을 공동체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이렇다 할 규칙 없이 운영되고 또 정관이 있더라도 오래전 만들어져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에 섭니다. 강제성이 없는 자치규약이지만 이거를 근거로 마을별로 특색에 따라서 좀 가감해서 자치규약을 만들게 되면 혹시 모를 분쟁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국 사례를 참고해 만든 자치규약에는 임기까지 제한한 마을 임원의 선출 기준과 재정 운영, 구체적인 마을 재산 관리 방안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많은 마을 이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민주적 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평창군은 다음 달 중에 최종안을 배포하고 각 마을에서는 마을 실정을 반영해서 자치규약을 최종 확정해 마을회 운영에 적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부지 발표가 오늘 확정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전 부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2곳에 대한 평가회의를 갖고 최종 후보지 1곳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지 2곳은 춘천 동래면 고은리와 우두동 옛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최종 발표 이후 후보지 2곳에 대한 평가 점수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21일, 내일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환 춘천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탈락 후보지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14개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강원도에 제출한 교육특례는 특수분야학과 산학견임교사 단독 수업권 보장을 비롯해 교육감의 지방공기업 운영, 국제학교 설립과 교사 정원 증원 등 모두 14개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온라인 공익 캠페인을 1월 8일까지 진행하고 홈페이지 강원특별법 제도 개선 제안방을 통해 추가 특례안을 발굴해 강원도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민간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릉 지역의 미분양 증가폭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민간 미분양 아파트는 2,365호로 전달보다 78호가 늘었는데 강릉시는 90% 늘어난 309호를 기록했습니다. 2달 전 1,262호였던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달 2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952호, 평창군이 379호, 강릉시 309호, 속초가 170호 등입니다. 최근 강추위에 겨울 축제장의 얼음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대표 축제장마다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강 꽁꽁축제 얼음 낚시터의 얼음 두께는 현재 15cm로 정상적인 축제 개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 축제 개최에 맞춰 대형 천막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나섰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도 오는 24일 선등거리 개막식을 갖고 실내 얼음 조각 광장을 공개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서 전국 얼음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화천군은 오는 1월 14일 산천어 축제가 진행되는 얼음판에서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펼치는 얼음 축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5명이 한 팀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총 1,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 7만 원은 모두 화천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 눈 없는 나라 동계 스포츠 청소년 선수단이 평창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21개국 70여 명의 동계 스포츠 선수단이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10일 동안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파인 스키와 스노우보드, 봅슬레이 등 설상 6개 종목과 쇼트트랙 훈련이 진행되며 종목별 친선대회, 한국문화체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종목별 1차 집중 기초훈련을 진행한 바 있고 이 선수들이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예금 금리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춘천시가 예산이나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일반 회계 정기예금 2,500억 원을 재예탁하면서 약정금리를 3.1%대로 확정해 이자 수익이 27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예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 내년 이자 수입도 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예탁 기간도 추후 금리 인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 단위로 가입하는 등 여유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유치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강릉의 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강릉시 학부모연합회와 강릉시 장애인 부모회, 장애인 법인연합회, 강릉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오늘 강릉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범시민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수교육원 유치 결의문을 채택해 앞으로 유치를 위한 전시민 서명운동과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는 특수교육원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춘천과 원주, 강릉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동해 시티투어 이용객이 올 한 해 3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시티투어 버스 2대를 일일 6회 순환 노선으로 65일 운행해 탑승률은 65%, 전체 탑승 인원은 3,400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시티투어 버스는 내년 4월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며 마지막 회차의 종점을 현재 묵호역에서 천곡 로터리 정류장까지 연장해 시내 투숙객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가상현실 재난교육이 강화됩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이 화천 지역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 재난대응 교육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